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홀로 4%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속 가능할까요? 이 점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0.29% 오르고 다우도 0.24% 올랐어요.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4.32%까지도 내려왔는데요. 자, 이 정도 떨어졌으면 주식이 크게 오를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까지 3대 지수가 4주 연속이나 올랐어요. 올해 6월 이후 최장 기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고점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중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PC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근원 PC 지수가 가장 중요하죠. 에너지와 식료품 변동성이 큰 이 두 가지 품목을 뺀 근원 PC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근원 PC 기준 9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발표될 11월 달에 발표될 10월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하면서요. 0.2%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좀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존 0.3%에서 이번 달에 발표될 수치가 0.2%로서 전년 동기 대비로나 전월 대비로나 물가가 어느 정도 물가 인상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 금리 인하 기대성 커질 수 있고요. 당연히 12월 달 FOMC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PC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월에 발표되었던 9월 근원 PC 지수가 3.7%였죠. 자, 이게 3.5%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근원 PC 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는 자, 보합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4주 동안 이렇게 크게 치솟았던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4,400선에 다다르면서 어느 정도 횡보세가 나오고 있고, PC 지수 발표에 따르면 주 후반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 PC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은 쉬어가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1차 지지라인 13,450, 2차는 13,000선. 혹시나 하락하면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나스닥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별 장 흐름을 보면 테슬라가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4.26%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나마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의 장이었는데 애플이 0.15%밖에 못 오르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오늘 4%나 넘게 올랐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C 지수 발표가 금주 목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FOMC에는 12월 13일에 있는데요. 금리 동결 확률이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97.6%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확률은 10%대도 안 나오고 있어요. 기껏해야 한 4.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년 5월 달이 금리 인하 시기로 점치고 있는데요. PC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12월 13일 FOMC 금리 동결 확률은 100%로 바뀔 것이고, 내년 5월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4.51% 상승한 246.7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이버트럭 인도식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요. PC 지수 발표 날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주가 변동성이 다이나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최근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230불에서 245불 사이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어느 정도 강력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일단은 테슬라 주가가 255불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주가가 260불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일단 1차 지지라인은 230불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 2차 지지라인으로는 210불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주가가 4%대 이상 크게 오른 이유는 역시나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연말 연시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번, 3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 상황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테슬라 자체 펀더멘털을 좌우할 요인은 2번과 3번이겠다. 자, 그러니까 신규 모델 3 판매량과 중국 판매량이 잘 나와야 되는 건데요. 중국 로컬 판매량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전주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일단 전주 판매량 예상이 16,300대를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뚜껑을 열어본 결과 16,700대가 나왔고 역시나 16,000대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중국 소식을 알려주는 트위터 분께서는 not bad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트로이 테슬라 입구도 it is as expected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상되는 수치가 나왔다. 자, 16,700대는 이번 4분기 들어서 가장 높은 주간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테슬라 차님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4분기는 10월달부터죠. 10월달부터 판매량을 보면 7,200대, 1,000대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분기 초반인 10월달에는 수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낮게 나와도 워낙 낮게 나왔던 거죠. 이는 9월 달에 업그레이드 과정에 따라서 판매할 만한 물건이 10월 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 11월 말로 가면서 16,700대가 나오면서 이번 분기 최고 판매량이 나왔고 매 분기의 두 번째 달 마지막 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16,700대가 나오면서 8월 달에 17,000대와 거의 흡사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델 3 하이랜드 판매량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주였던 이번 주 판매량은 3,400대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3,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숫자로만 보면 잘 파악이 안 되죠.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랜드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2023년 4분기 판매량 자, 8주차죠. 8주차 16,70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라색 선인데요. 자, 보시면 다른 분기 8주차 판매량보다 더 많은 판매량 기록한 거 볼 수 있고 전분기의 8주차 판매량보다만 좀 미진한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잘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9월 달에 모델 3 업그레이드 과정이 끝났고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모델 3, 모델 Y가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더 좋은 판매량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분기 말로 갈수록 수출보다는 중국 로컬 판매량에 집중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중국 보험 대수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주차별 판매량이고 분기 누계 판매량을 보면은 자, 아직까지는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전분기 이 파란색 선보다는 약간 미진한 페이스이긴 한데 업그레이드 과정이 끝난 상황에서 연말로 갈수록 중국 로컬 판매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과 이 빨간색 선을 넘어서는 보라색 선 막대가 연말로 갈수록 충분히 출현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차별 판매량을 전년 동기랑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본 차트를 보더라도 2023년이 오렌지색이고 2022년 전년이 녹색 막대인데 최근 올해 이번 분기 들어서 계속해서 전년 동기를 넘어서는 모습,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중국 누계 판매량을 보더라도 전년에는 현재 한 48주차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약 한 40만 대 판매였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지금 한 52만 5천 대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발전하는 테슬라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 판매량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 역시 두 번째 요인은 차량 가격 상승 소식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국 테슬라는요 5주 연속 가격 인상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9월 달부터 이제 하이랜드가 출시가 되면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27일부터 5주 연속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고요. 자, 어제였죠. 11월 28일 가격 인상이 또 2,000위안 정도 있었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가 가격 인상이 되었고 최근 5번째 연속 가격 인상이고 뭐 2,000위안이면 우리 돈 약 한 40만원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얼마 안 되지만 뭐 5주 연속 계속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제법 크게 가격 인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테슬라는 가격을 거의 시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팩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킬로와트 시당 지금 최근에 한 130불까지도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 한 14% 정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는 원가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배터리팩 원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진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해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와 중국의 일부 주정부가 함께 협력을 해서 뭐 보험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모델 3와 모델 Y의 리얼 휠 드라이브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를 수령을 하게 되면요. 자, 8,000 위안 정도. 자, 우리도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특히 모델 3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이랜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상품성도 그만큼 상승했는데 이렇게 보험 보조금이 나오면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중국 판매량 지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FSD 베타가 중국에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12월 달이나 내년 초에 자, 미국과 같은 FSD 사용이 중국에서도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뉴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차량 판매량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어요. 아마 거기에 따른 자신감 때문인지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테슬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자율주행만 되는 전기차를 사시겠습니까? 역시나 미래 가치, 중고차 가치는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차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소식이 어울리면서 오늘 주가가 4%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245불대까지, 246불대까지 오늘 치솟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듯이 최근 245불 정도가 단기 고가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 이벤트가 끝나면 뉴스에 팔자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할 수도 있겠어요. 그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기본적 분석이죠.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다소 주가가 좀 비싸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2024년 내년 EPS 전망이 지금 3.93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6.9불대까지도 예상했던 월가인데 43%나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935불이 나오고 있고, 자, 현재 주가가 245불, 246불대죠. 주가를 EPS로 나누어 보면은 PER이 나왔는데, 자, 내년 EPS 전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년 포워드 PER이 나오게 됩니다. 62.3배가 나와요. 62.3배면은 다소 지금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리블랙도 62배 정도가 되면은 슈퍼칩은 아니다, 완전히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테슬라의 장기 EPS 성장률이 연평균 30에서 35%인데, 자, 이 62배를 30이랑 35 정도로 나누어주면 1.8배 PEG가 나옵니다. PEG 값이 1.5를 넘어가면 좀 비싸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구글과 같은 기업도 1.2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대비해서도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엔비디아 대비해서도 PEG 값 기준으로는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는데요.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의 가격 인하가 없고 차량 가격 인상이 지속이 되고요. 사이버트럭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도 작용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 내 내수 판매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이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단기적 주가 흐름을 많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딜리버리 이벤트 체크인 시간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간 새벽 4시였는데 새벽 5시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벤트 시간은 12월 1일 뭐 늦으면 7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아침에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랫동안 테슬라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 특히 테슬라는 어닝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가 많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기대도 되지만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자, 구댕이 님이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모델 Y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주가가 4% 이상 올랐기 때문에 서문에 사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팔자라는 그런 분위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사트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가격이 비싸면요, 자, 언론에서는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낼 수 있겠고, 사이버트럭 가격이 싸게 나온다면 이거는 저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마진이 떨어지지 않겠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나 싸나 어쨌든 잘 팔리면요, 또 생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할 거고, 자,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모델 Y 수요를 깎아먹는다, 그러니까 모델 Y랑 겹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소식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팩트를 알고 있죠. 바로 모델 Y가 출시했을 때입니다. 모델 Y가 나왔을 때도 2020년이었죠. 모델 3와 디자인이 너무 같다, 바뀐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었고, 모델 3랑 디자인만 같은데 좀 더 커졌고 비싸졌을 뿐이다라는 악평도 있었고요. 모델 3 판매량을 갉아먹을 것이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델 Y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 테슬라 기업 가치 역시 크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최근 소식에 의하면 예약 보증금이 인상이 됐어요. 기존에 100불이었는데 250불로 올랐습니다. 그간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모델 Y가 2020년에 출시를 하면서 강력한 후광 효과가 있었어요. 테슬라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87%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올해 나오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2025년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볼륨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테슬라의 가장 큰 볼륨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델2 바로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차량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서 2025년에는 정말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향후 2, 3년을 보고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와 함께 테슬라의 지금 역사적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는 255불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난 어닝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저항 라인을 닫고 이렇게 크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미디어에 안 좋은 뉴스들이 도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더욱더 하단에서 모아 가시면 됩니다. 내년부터의 전망은 충분히 밝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